2023년 1월 18일 연구소 회의실입니다. 오늘은 새벽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거 해주세요. 그래서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 준비를 했고, 지금 추천 종목 주가가 그동안 이제 하락, 주가 지수가 주르륵 빠지면서 이제 같이 많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옛날 바닥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 들었었는데, 다시 이제 지수가 올라오면서 주가도 많이 회복된 상태로 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추천 종목들 전해지는 소식은 김 이사님께서 전해주시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주가가 계속 이렇게 가거나 계속 내려가거나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. 특히 추천 종목들은 이게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거의 추천할 때보다 가격들이 다 위에 있어요. 한참 지금도 위에 있는데 얘들이 항상 이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빠지기도 하고 많이 오르기도 하고 다시 더 많이 빠지기도 해요. 이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추천 종목들을 비중 조절을 하거나 현금화를 더 하거나 하는 이런 전략들을 써야 돼요. 근데 주가가 높을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종목이 특히 내가 산 가격보다 한참 위에가 있으면 비중 조절까지도 생각할 게 없어요. 현금화. 현금화. 네. 현금화하고 기다려. 다시 얘가 갑자기 대단한 뭐를 한 게 아니라면 기다려. 기다리면 다시 내가 원하던 수준이든 적절한 수준으로 내려와요. 그럼 조금씩 다시 비중을 늘려요. 근데 이런 방법들을 조금 상황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가상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. 적용은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먼저 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보는 게 일단 중요하고 지수가 어떻게 될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오늘 해야 되겠다. 오늘 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괜히 혼자 다 팔고 그렇게 계시지는 말라 이런 뜻이니까 잘 보시고 판단해 보시라. 이건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제가 뒤쪽에서 설명드리는 걸 참고로 해서 본인의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제 어떤 기준으로 주식을 들고 갈 건지 현금화할 건지 비중 조절을 할 건지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. 지금 추천 종목들 주가가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 회복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돈이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. 이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.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진 않죠. 어떻게 올라가요?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요. 좀 내려왔다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. 이때 움직이는 게 뭐냐면 지수를 쭉쭉 밀어 올리는 건 대형주들이에요. 얘네들이 주도주라고 하잖아요. 얘들이 올라가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. 근데 얘들도 끝까지 가지를 못해. 지금 마라톤 해야 되는데 전속력으로 한 100m 달리면 숨 턱에 차죠. 그러면은 얘들이 쉬어. 이걸 조정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주식들이 힘이 빠지면 재료가 부족한 종목들이 이탈을 시작해요. 어제 한번 볼까요? 반도체주들 보면은 엔비디아는 비트코인 호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얘는 기술주 또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그러니까 테슬라 가니까 같이 갈까 이러면서 호재를 안고 5% 가까이 올랐어요. TSMC는 아직 실적 발표했던 여운이 남아 있어요. 그죠? 그렇지만 나머지는 방향을 못 잡고 비틀거리고 있거나 2% 이렇게 가까이 하락한 종목들도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계속 올라가는 놈은 무서워서 못 따라가고 비틀거리는 놈은 빠져버릴까봐 못 따라가요. 그러니까 돈이 못 들어가는 거야.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돈이 들어오는 애들한테 가요. 중소형주들한테 가요. 이미 시작됐어. 그리고 대형주 갈 때 얘들도 전혀 안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. 대형주가 팍팍 갈 때라도 얘들은 조금씩이라도 움직였어요. 이미 그렇게 움직이다가 돈이 이쪽으로 이제 쏠리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. 어제 이제 바이오 나노지노믹스 같은 경우 어제 7%도 더 오른 것 같은데, 이렇게 가다가 이제 퍽퍽 오르는 구간에 진입하게 된다. 지금 바이오 나노지노믹스 그래프를 일본 같은 거 보시면 예술이에요. 누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. 주가도 제가 그냥 지수가 그냥 보통 S&P 500 기준으로 3,800 900 이 정도 놀면
주가가 그냥 2달러 대충 기준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한참 내려가면 주워 담고 2달러 뭐 근접하면 번 사람은 팔고 못 번 사람은 올라갔을 때 팔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해드렸잖아요. 지금 2달러 근접했는데 자 여기서 주가 지수가 다시 올라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떻게 돼야 돼? 대형주가 다시 올라. 다시 가야 돼 얘들이. 그 돈이 다시 글로 가요. 그러면서 중소형주들은 차별화가 또 돼. 여기는 거꾸로. 다 갈 수 없고 가는 놈만 또 가는 거야. 여기가. 이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이거 지수가 너무 많이 오른 게 이게 아닌 게벼?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러면 대형주로도 못 가고 중소형주도 못 가. 그러면서 같이 다 빠져. 아, 그때부터 하락이. 네. 네.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주로 매기가 이동했을 때 정도는 한 번쯤 리밸런싱, 현금화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다.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자꾸 내가 산 가격만 집착하면 안 돼. 리밸런싱을 통해서 계속 현금 흐름도 창출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주식 숫자도 늘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내 자산을 늘려가는 거예요. 내가 잘 아는 종목들. 자, 지금은 이제 대형주로 다시 돈이 들어갈 차례인데 중소형주에서 이제 차별화되면서 지금 이게 가능할까? 그런 상황이 의로 보여요, 저는. 이거는 뭐 계속 앞쪽에서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. 우선 특별한 소식, 이건 뭐 그런 그 내부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게 아니고, 예, 이건 외부에서 사고판 문제에 관련된 특별한 소식, 연구소에서 그거 한 거 설명 좀 해주세요. 대단한 거는 아닌데요. 네. 블루버드 바이오가 변동성이 갑자기 좀 맞아요. 커졌어요. 네, 밀레니엄 매니지먼트라는 헤지 펀드가 있는데 네. 얘네들이 블루버드랑 CTIC를 다 가지고 있는 펀드예요. 우리 회원들이 만든 펀드인가?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근데 이 펀드가 지금 블루버드를 3분기까지 388만 주를 3분기에 갖고 있다가 네. 그때 223만 주를 처분을 해서 3분기 말 그 네. 기준으로는 165만 주를 갖고 있다가 네.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 70만 주를 다시 처분을 하면서 지금 현재 93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왔는데 이거를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 영향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요 상황들을 보면 네. 여기는 지금 3분기 말까지 그 주식들을 엄청나게 처분했는데 네. 되게 잘한 거잖아요. 네. 왜냐면 10월 중순에 주가가 완전히 폭락해버렸으니까. 뭐, 하여튼, 그런 걸로 보이고, 그 다음에, 연말 연초에 이걸 팔았는데 주가가 그렇게 낮지 않았어요. 블루버드 바이오는. 주가가 좋았다고.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차익을 실현한 걸로는 보여요. 근데 다른 것들이 있는지는 우리가 좀 더 추적 관찰을 해보자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또 반대로 여기 이 헤지펀드가 CTI 바이오파마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. 20만 주 정도를 더 매수를 해서 지금 현재 500만 주에 육박하는 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엄청 가지고 있네요. 네. 두 회사가 모두 약간의 내부자 거래가 있긴 했지만 주가와는 무관해 보이고요. 네. 네, 블루버드는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헤지펀드가 주가 상승 틈타서 뭐 차익 실현한 걸로 보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시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쵸. 주식을 네네. 좀 던진 것 같아요. 자, 이제부터 이제 리밸런싱과 현금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이건 사람마다 다 투자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 그냥 예시는 예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걸 시작하려고 하면 주가 지수가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정리할 수준에 와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돼, 스스로. 네네.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은 시점이라고 봐요, 나 같으면. 나는 이 시기면 무조건 해, 이 정도면. 지수도 뭐 한 S&P 500으로 지금 4,000 정도 됐고, 나스닥은 뭐 더 좋은 상황이니까. 그 다음에 주가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뭐 고점 대비해서는 뭐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, 그것만 보면 안 돼요. 네. 그것만 보면 안 되고, 최근에 주가가 어디까지 밀렸다가 올라왔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, 또 하나는 내가 산 가격을 따져봐야 돼. 이렇게 놓고 생각해 봐야 된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놔야 돼. 네. 언제, 얼마에 뭐 몇 주 샀고, 이거를 해놔야 나중에 보면 착착착착 나오거든. 이거 뭐 한 번 하는 게 아니니까. 이런 거는 지수는 계속 이런 흐름을 타는데, 이건 뭐 이거 많이 내려왔네? 그러면은 다 이때 다시 리밸런싱 하는 거야. 예를 들어서
뭐 현금이 있다? 그러면 이때 한번 들어가 볼까? 이쪽으로 더 비중을 높여가지고 더 많이 빠졌는데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. 자, 가정 한번 해볼게요. 나스닥이 지금 뭐 11,100선이니까 높은 수준이고 나는 이 나스닥에 상장된 추천 종목들 정리 좀 해야겠다. 뭐 이런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. 더는 주가 지수가 가기 어려울 거다.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나는 한번 여기를 고점이라고 지수의 고점이라고 보고 또 중소형주로 매기가 이미 이동했으므로 다시 대형주로 돈이 흘러 들어가지는 못할 상황일 것 같으니 나는 이번에 현금화, 리밸런싱 다 해봐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비중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. 가정을 해야 되겠네. 예를 들어서 제가 바이오나노지노믹스하고 23엔드미를 절반 50%씩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. 과거에 살 때 내가 1,000만 원 있었으면 500을 투자해서 가지고 있었어요. 근데 지금 달라졌지, 상황이. 주가 지수가 움직였으니까, 주가가 움직였으니까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주식 비중이 100%예요. 나는 현금 빵원이요. 뭐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이 둘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할 게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자, 두 기업의 문제가 혹시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이렇게 뉴스들을 쭉 검색해서 봐요. 이거는 MTS나 이런 거로도 충분히요. 뭐 하루짜리 보는 거 아니니까 볼 수 있어요. 그 다음 할 일은 뭐냐면 내 매수 단가 같은 것들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. 제가 바이오나노지노믹스를 보니까 평균 매수 단가가 1.6달러야. 23엔드미는 2.8달러예요. 그러니까 바이오나노지노믹스는 수익이 낮고 지금 주가를 대입해 보면 하나는 마이너스야. 23엔드미는 마이너스예요. 자, 우선 내가 과연 현금을 몇 %로 가져가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이건 뭘 생각해야 생각할 수 있겠어요?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, 지수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이거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한 빠지면 뭐 한 3,600까지도 빠지겠는데?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현금 비중을 확 늘려야지. 확 늘려버려야지. 근데 나는 이번에는 한 100포인트밖에 안 빠질 것 같아. 그리고 다시 올라갈 것 같아. 그러면 내가 현금 비중을 줄이고, 현금 비중을 줄이고, 리밸런싱에 주력하는 거. 자,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. 자, 우선, 지금 이제 나는 지수가 그래도 난 중간 정도로 지수가 밀릴 거야.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, 현금을 몇 %로 가져갈지 일단 생각을 합니다. 나는 지금 1,000만 원에 시당초 투자됐던 금액에서 50% 정도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놓을 거야. 근데 지금 평가를 해보니까 여기 숫자를 내가 투일해보진 않았는데 뭐 대략 봤더니 지금 수익이 조금 나서 1,150만 원 정도가 됐어. 평가액이. 그러면은 한 600, 하는 뭐 5, 600 정도를 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주식을 가져간다. 이제 이런 가정을 이제 세워놓는 거예요. 자, 50%를 현금으로 가져가면서 하락에 대비하는 전략을 쓴다. 하지만 뭐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한다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바이오나노지노믹스가 움직이는 기준선 제가 대략 2불 정도라고 옛날에도 뭐 얘기했는데 거의 다 왔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 그냥 한번 뭐 옛날 좋은 상황이면 지수가 뭐 예를 들어서 낮아. 뭐 예를 들어서 3,600, S&P 500 이 정도 오면은 지금 2불 정도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? 팔아야 되나? 이렇게 헷갈려하고 있으면 안 돼. 잠깐 생각하고 있어요. 네, 죄송해요. 네. 사야지. 네. 사야지. 근데 지금 지수가 4,000 턱걸이 할 상황인데 지수가 아직 2불이 채 안 돼. 그렇더라도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. 지수를 보고. 네네. 주가는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지만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도 있잖아요. 얘가 꼭 주가 지수하고 내 주가하고 똑같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. 네네. 내가 산 가격을 봐야 되겠네요. 그렇지. 그것도 판단해야 되고 지금은 지수가 위험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됐는데 바이오나노지노믹스는 지금 수익이 낮잖아요. 근데 뭘 다시 보냐면 최근 바닥에서 얼마큼 올라왔나를 봐요. 바이오나노지노믹스는 지금 43% 상승했어요.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. 23엔드는 25% 상승했어요. 수익률을 보니까 23엔드미는 지금 마이너스라고 그랬잖아요. 아직도. 그러면
50%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뭐 방법은 개인이 좀 설정할 수 있어요. 바이오나노지노믹스 매도 비중을 확 올려. 얘는 20% 정도만 남기고 80% 팔아버려.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바이오나노지노믹스만 다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. 너무 많이 올랐다. 너무 많이 오른 거지 상대적으로.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도 바이오나노지노믹스가 나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. 얘가 오를 때는 이유가 있어. 뭐 이런 거 있잖아. 얘네 좀 괜찮잖아요. 그러면 얘를 정리는 하되 70% 정도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23 엔드미도 올라왔잖아요. 근데 지수 하락하면 얘 또 내려가. 그러니까 얘는 탄력성이 지금 약해져 있어. 빠질 때 많이 빠지지도 않지만 지금 올라올 때도 많이 못 올라와. 그러니까 얘는 70%를 팔고 얘는 어떻게 해야 돼? 위요? 얘는 일쪽 그 70%까지 나뉘고 가져가는 거야. 아, 얘는 가져간다. 30%만 팔고 아, 그러니까 조금만 판다. 네, 이렇게 하고 가져간다. 그러면 이제 50% 현금이 대략 확보되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은 50%로 줄였고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한 리스크도 줄였고 수익 실현도 했고 수익 실현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면 돼요. 이거는 내일 하고 모레 하는 일이 아니에요. 그 다음 스텝은 이제는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했으니까 지수가 다시 뭐 예를 들어서 하락한다고 생각하고 한 거니까 하락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빠지고 이제 스톱하는지를 보고 그때 주가를 보면서 다시 리밸런싱에 들어가는 거예요. 이때는 반대로 해야겠죠. 그렇죠. 네. 복잡하진 않죠. 네네. 자,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확보해뒀던 50%를 지금 얘기했던 대로 나중에 주가 지수가 하락하고 뭐 종목들도 같이 하락해 있을 테니까 뭐 올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다 같이 내려왔다고 보고 그때 내가 이 현금을 어떻게 쓸 건지를 활용한다. 이거를 어느 정도에 한번 할 수 있냐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100번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5번. 2달에 한 번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기회를 잘 천천히 활용하면 아까 바이오나노지노믹스 바닥에서 며칠 동안에 지금 40몇 프로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. 작년에는 이보다 변동성이 더 컸어. 올라갈 때는 막 엄청나게 올라갈 때도 있었어.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이걸 다 그대로 보유하고 가면서도 어떤 때는 현금이 돼 있지. 100%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내고도 남아요.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가면 뭐 내가 산 날 대비해서 지금 얼마야? 맨날 이것만 열어보고 있잖아요. 이거는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. 장기 투자도 이건 장기 투자가 아니고 그냥 투자야. 그냥 투자하지 마시고 꼭 이런 거를 하셔라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이 뭐 복잡한 거 없어요, 별로. 자, 현금을 그럼 난 80%를 만들고 싶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빙고를 다 싹 다 팔아버리고 나머지 부족분을 23 엔드미를 더 팔아. 뭐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방법도 있죠.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시간의 차이에서 오는 그 가격에 대한 그 측정치들이 있잖아요. 주가. 이거를 주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한번 대비해 보면서 바꿔가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둘이 똑같이 이러고 다니지 않으니까. 주가 지수 가격이랑 내가 산 내 종목의 가격을 같이 놓고 비교해 보면. 그러려면 먼저 지수를 평가할 줄 알아야 돼. 그렇죠. 방향성을 잡아야 되니까. 그러니까 우리 맨날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기동량만 잘해도 이거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.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상승 분위기든 하락 분위기든 오면 한쪽으로 쏠려. 다 그럴 것 같아. 근데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해. 올해 내가 당한 건데. 근데 또 어쨌든 나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펀더멘탈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. 지금 저런 상황이 아니다. 근데 이제 다 미천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, 뭐. 이렇게 해서, 내 포트폴리오를 잘 운영하기만 해도 이게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깨질 일이 별로 없어요. 이렇게 운영을 하면. 이게 무지무지 중요하다.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런 현금화 또는 리밸런싱 이런 거를 시도해 볼 주가 지수 타이밍이 제가 볼 때는 온 것 같다. 요거를 말씀을 드립니다. 회의실 마치겠습니다.